세금 폭탄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뛰고 날아가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징벌적 세금을 맞았고요. 뉴스에서 양도세 무섭다, 종부세 때문에 못 살겠다,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집 한 채 있는 거 못 팔고 껴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모르면 부자 되기 힘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그 무섭다는 주택 트리플 크라운 세금이 전부 없습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을 알려면 1주택 비과세부터 알아야겠죠.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해서 또 저 소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그 집이 내가 샀을 때보다 1억이 올랐던 10억이 올랐던 세금을 전혀 안 매긴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입니다. 근데 1주택자 중에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 난 양도세 없어서 이사도 못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변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가까운 세무사님 찾아가서 꼭 물어보세요. 12억 이하 양도가액이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12억을 넘어가더라도 생각보다 세금이 아주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국평 40억 정도에 매도하신 건을 양도신고를 해드렸는데요. 10억 중반대의 아파트를 사서 40억 정도에 팔았으니까 25억 정도가 오른 거죠. 아파트로 번 돈이 20억이 넘는 건데요. 세금은 얼마나 냈을까요?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20억이나 벌었는데 2억 낸 거면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신 거죠. 2억도 물론 큰 돈이지만 이분은 20억 넘게 버셨잖아요. 세금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양도세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겨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전부 비과세인데요. 12억이 넘더라도 단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이 자산을 오래 갖고 있었으면 깎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1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건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비과세 뒤에 숨은 아름다운 논리인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 하나 있는데 뭘 세금이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장려하는 나라예요. 진짜 꿀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요, 제가 주변에 고소득 연봉자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분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서 보면 모든 근로소득자들, 특히 내가 연봉이 좀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출을 적당히 받아서 집을 사셔야 합니다. 아니 집 있으면 팔 때 양도세 안 내는 건 알겠는데 취득세도 내야 되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 종부세도 나온다고 하는데 나라에 세금 갖다 바치는 일 아니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이 한 채만 있으면요, 양도세, 비과세 받죠. 그리고 취득세랑 재산세에서도 혜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소득세에서도 절세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기억하세요.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이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이 혜택이 정말 큽니다.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연말정산 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되고요. 취득세는 조정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새로 샀다 그러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도요, 1주택자보다 더 내야 하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특별히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갖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한 채는 팔고 새로 산 주택에 이사를 갈 거다, 그러면 집이 2개지만 하나의 주택만 있는 걸로 봐서 양도세는 물론이고 모든 주택과 관련한 세금을 1주택자랑 동일하게 취급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이 특례로 자산을 불려라 이렇게 대놓고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면 남들은 날아가고 뛰어가는데 나는 기어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특례의 내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둘째,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기본 세율은 1에서 3% 취득세를 적용해줘요. 세 번째, 보유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부 1주택자처럼 취급해
보급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요건이 중요하겠죠. 일시적 2주택은 사실 종류가 많아요. 거의 10개 정도 되는데요. 유형이 다양하다는 건 우리가 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특례인 거죠. 유형과 요건을 보기 전에 취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집은 생활의 필수제인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준 겁니다. 집이 내가 팔고 싶다고 당장 팔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지만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실거주를 위한 갈아타기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흔히 1, 2, 3 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들 기억하고 계시죠? 핵심만 보겠습니다. 일단 이 특례는 기존 주택, 먼저 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특례예요. 그래서 당연히 1번 주택이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1, 2, 3 요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1, 2, 3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2번 주택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사고 3년 안에 1번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걸 몰라서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주택을 사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금매 나왔다. 이건 정말 다시 못 올 가격이다. 혹해서 11개월 29일 만에 2번 주택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요. 비과세는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 설마 하루 차인데 그럴 리가 안 돼요. 세금에 붙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획일성이라는 건데요. 누구는 사정이 있고 몰랐고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은 다 봐줄 수가 없다. 우리는 딱 잘라서 요건에만 들어와야지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저도 세금 전문가라고 나라에서 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세금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요. 세금 앞에서는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나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배경 지식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시적 2주택의 첫 번째 유형인 갈아타기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이었고요. 특히 이 유형이 좋은 건요.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갈아타기를 하면서 모든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이런 집들은 집도 잘 팔립니다. 주인이 신경 쓰면서 거주한 집이고 임차인을 무리하게 내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면서 확실하게 상급지로 가시는 분들은 이 특례를 활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면요. 사실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형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상속이나 혼인 같은 이유죠. 그 외에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를 해서 양집의 주택이 합쳐진다거나 또 지방 발령이 나서 실거주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서 집을 산다거나 농어촌 주택, 문화재 주택 이런 거의 10가지 가까운 특례 유형들이 있는데요. 유형별로 다 비과세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전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포인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나열한 유형들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일시적 2주택보다 훨씬 요건이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보다 더 좋은 특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서 처분해도 되고 20년이 지나서 처분해도 되는 특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처분해도 비과세 특례를 주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취득 사유를 봐야 되고요. 비과세가 되는데 본인은 비과세가 되는지 모르고 세무사님들도 이걸 모르고 그냥 과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경정청구라는 찬스가 있으니까요. 이미 양도세를 냈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자산 그리고 내 자산의 뿌리가 되는 뿌리 자산들은 반드시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때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상담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요. 상황에 대한 맞춤 상담을 꼭 받으시고 절세하시면 좋겠습니다.